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2에서 83쪽이고요. 5차시입니다.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잎에 도달한 물이라 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뿌리에서 흡수를 하죠.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통로 역할을 하는 줄기를 지나가서 잎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증산작용을 볼게요. 증산작용이란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공이란 무엇일까? 기공, 잎의 표면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말합니다. 잎의 표면에 있어요. 이렇게 식물의 잎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구멍이 있지? 이게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 작은 구멍이야. 공기가 통하는 구멍. 그래서 기공. 여기를 통해서 잎에 도달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걸 뭐라 그런다?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증산작용. 이 구멍을 뭐라 그런다? 기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증산작용이 하는 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팔에다 뭐 이렇게 주먹을 쥐고서 여기에 물을 이렇게 뿌려보면 그냥 있을 때보다 시원하지. 좀 있다가 물이 없어진 것 같은데도 더 시원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묻었던 물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증발을 하거든요. 증발을 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면서 증발하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껴. 시원하다고.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이 증산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물이 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거잖아. 이게 빠져나가면서 열을 이렇게 흡수해. 해서 빠져나가서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물이 안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 물을 급수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물 나오는 한 곳이 있어서 거기다가 가서 물을 바켓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퍼오고 막 그러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런 놀이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 대야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어. 그리고 다른 대야에는 물이 들어 있지 않아.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얘가 좀 아래에 있다고 해보자. 아래가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호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럼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 있으니까 이 물은 이 위로 흐르지 않을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입으로 얘를 이렇게 쭉 입에 댄 다음에 쭉 빨아당겨. 그러면은 빨대에 물이 딸려오듯이 물이 이렇게 딸려오겠지.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이 내 입에 딱 닿는 순간 내가 세게 빨아당기면서 입을 딱 빼면 물이 이렇게 떨어져. 당연하겠죠. 내가 빨아당겼으니까. 그런데 이 물이 한 번만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빨아당기는 것처럼 계속 물이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일로 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설명드릴게요. 한번 해봐. 진짜야. 계속 이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더 높은 곳에 있는데 흘러옵니다. 이런 것처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 근데 얘가 이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려 하는데 힘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내가 입으로 쭉 빨아주는 것처럼 누군가 여기 위에서 입에다가 훅 하고 물을 빨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증산작용이 한다고. 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누가 하고 빨아당기는 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냐 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빠져나가는 바깥에 환경에 따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거나 잘 못 일어나거나 그러겠죠. 자, 햇빛이 강할 때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니까. 온도가 높을 때도 당연히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바깥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알갱이들이 저 별로 없어. 그럴 때 당연히 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바람이 잘 불 때 당연히 여기 있던 수증기들을 다 딴 데로 날려보낼 테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식물 안에 수분량이 많을 때 그럴 때일수록 빨리 물을 내보내야 돼. 너무 물이 많아. 똥배가 나왔네. 그러면서 더 물을 많이 잘 내보냅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식물에서 물의 이동은 이렇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잎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 빠져나올 때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한다 그랬고, 자, 좀 어려운 부분의 내용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잎에 도달한 물의 이동 알아보기. 그 준비물은 넘어가고 탐구 방법을 보겠습니다. 나뭇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워두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기는데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그 나뭇가지에 그냥 비닐봉지를 씌워두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겨. 근데 여기 나뭇가지에는 잎이 달린 나뭇가지겠지. 그 까닭은 무엇일까? 우린 배웠어 이미. 뭐 때문이야? 잎에서 뭘 하기 때문이야?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잎에서 나온 물방울이 생기는 거겠지. 모여서 2번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지 가설을 세워봅시다. 가설을 세웠어. 잎에서 나온 것이다. 준비물을 사용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해봅시다. 설계한 대로 실험을 하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해봅시다. 자, 가설을 세웠어요. 잎에서 물이 나와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은 어디서 물이 나온 거야? 잎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모종에 있는 잎이 있고 없음이지. 그래서 그걸 유식하게 잎의 유무라고 해. 잎의 유무. 있을유 없을무. 유무. 자, 실험 설계하기 및 실험하기. 이렇게 모종 한 개는 잎을 남겨두고 다른 한 개는 잎을 모두 없앱니다. 그 두 모종을 각각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각 모종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묶고, 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여기 묶는 거야.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1, 2일 동안 놓아둠.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함. 실험 결과 잎이 있는 모종에서는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잎이 없는 모종에는 물방울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잎이 있는 모종에는 물이 생겼고 여기는 물이 생기지 않았어. 잎이 있는 모종의 삼각 플라스크의 물이 잎이 없는 모종의 삼각 플라스크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여기 높이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더 많이 줄었어. 왜 줄었을까? 이 물이 뿌리를 통해 줄기를 지나 잎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증산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기.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긴 까닭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뭐해? 잎의 증산작용 때문인 거지. 잎의 증산작용 때문인 거야. 생각해보기. 잎에 도달한 물이 식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잎에 도달했어 물이. 식물 밖으로 근데 나가지 못해. 그러면 물은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겠지. 계속 물이 차 있으니까. 그리고 물과 함께 양분도 얻지 못하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